오늘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인상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은 세금 주도 성장을 위한 국민 증세, 세금 폭탄의 시작이라고 판단됩니다. 처음에는 조세 저항이 적은 대기업과 부자부터 시작하겠지만 이를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가 적어서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증세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향후 5년간 178조 원을 풀어서 모든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세입개혁을 통해서 66조 원, 재정개혁을 통해서 112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지출구조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세입 비중을 25% 더 늘린 82.6조 원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공약집에서는 세법 개정을 통해서 31조 5조 원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지난 정부의 지속적인 세제개혁으로 세수가 늘어나자 증세 없이 자연세수 중과분으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말을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비난 여론이 일자 단 하루 만에 증세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당정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은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는 법인세 인상으로 2조 6천억 원, 소득세 인상으로 6,232억 원에 불과합니다. 초대기업, 초고속가 증세로 인한 추가 세수는 총 3조 2천억에 밖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득볼이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 모두 중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내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5%인 법인세를 15%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투자 촉진을 지원해도 부족할 판에 왜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OECD보다 높은 법인세를 인상하고 국가 경쟁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스스로 깎아내려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 증세는 서민과 근로자,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국민 증세인 것입니다. 법인세 1%포인트 인상 시 국내 총생산과 고용률, 임금 상승률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품 가격 상승까지 일으켜 소비자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손쉬운 증세를 말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지출을 절감할지 계획안부터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178조 원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나치게 과소추계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핵심 과제 중 과소추계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무원 증원 예산인 것입니다.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증원 시 향후 5년간 8조 2천억을 들 것이라고 호언당장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17조 8천억으로 추계됐습니다. 30년 근속지 327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납세자 연명에서는 526조 원이 소요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육 분야 예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 총 6조 5천억을 얘기했지만 실제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소 3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아동수당, 청년고용촉진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과 같이 선심성 일자리 정책까지 감안한다면 200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 이행을 장담하기에 앞서서 또 증세를 말하기 전에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부터 국민 앞에 정확하게 밝히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약 구조조정부터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줄일 수 없는 지출을 95조 원 줄이겠다고 공약하고 재정지출 증가율을 국가재정운영계획상 평균 증가율 3.5%의 2배인
7%로 끌어올려 포퓰리즘 공약을 실행했다는 것은 국민을 속여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 채무를 늘리는 등 나라 살림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공약을 위해서 결국 국민 증세, 서민 증세로 가는 것은 절대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무모한 도발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은 준비된 도발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중에 우리나라 국방부 최고의 책임자 송영무 장관은 자기 발언을 손바닥 뒤엎듯 아침의 얘기가 다르고 저녁의 얘기가 다르고 그러니 보니 우리 국민들은 불안할 것입니다. 송 장관은 지난 31일 국방위원회에서 여론에 따라 사드 배치를 번복할 수도 있다고 했다가 이를 다시 번복을 했고 사드 배치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가 이를 또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의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발언했다가 이를 또 아니라고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우리가 지난 청문회에서 봤듯이 참으로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다시 국가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휴가를 가셨습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가니까 청와대 참모 행정관들도 줄줄이 휴가를 갔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실무자 담당관들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장수가 현장에 있어야 할 이 시기에 장수는 현장에 있어야 장수이지 장수가 현장에서 이탈하면은 그것은 장수가 아닙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과 ICBM에 대해서 아주 분석은 예리하게 잘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실전의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매뉴얼이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에게 솔직히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청와대 그리고 일부 강요들에 의해서 한국 안보가 이루어지는 시대는 아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전쟁, 안보 문제를 더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또한 우리 예비군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군 조직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유사시에 그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실전 준비를 할 수 있는 예비군의 태세를 지금 정부는 우선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전쟁은 국민의 뒷받침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후방에서 우리 국민의 국가 안보 정신이 과연 교육되어 있는지, 훈련은 지금 되어 있는지 정부는 시급한 전쟁에 대한 고민과 현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배가돼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실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월남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월맹과 월남 전쟁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패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내전 18년 그리고 연합참전 7년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 5만 명이 참전을 했고 5,099명이 사망을 한 이런 역사적인 참담한
그런 월남전에서 우리는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거울 삼아서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월남은 우월한 병력과 미국 한국뚝 지원병이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한국 국민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 의식이 월남 국민에게도 무디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랬고 평화를 원하다 보니 어느 체제가 와도 그저 목숨만 살면 되겠다 하는 국민의 의식 수준이 바로 패망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금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내놔야 합니다. 장수는 현장에 있어야 장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새 정부 출범 후에 국내외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제7차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미중 관계가 아주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 정부는 안보 무능, 외교 부재, 그리고 인사 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대비리 전관왕으로 인사 참사의 끝판왕이다, 종합판이다고 야당이 주장을 했던, 그리고 그렇게 검증이 됐던 절대적 부적격자인 이효성 후보자를 대통령께서 방통위원장에 임명하셨습니다. 이 임명 강행은 국민 외면, 국회 외면, 그리고 야권 무시 행위다라고 규정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사청문회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야당으로서는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지시한 것은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적격자로 주장을 했던 송영무 국방장관은 사드 레이더에서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측정 조사 결과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드와 북한 미사일 이런 것이라면 국방장관의 제1의 현안인데 이러한 중대 사안을 대통령께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한다면 이것은 파면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 국방부의 청와대 사드 보고 누락 해프닝 당시에 청와대와 여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 같이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청와대와 여권인 민주당은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사실을 숨긴 것은 국기문란이자 하극상이라는 격한 그런 반응을 내놓았고 대통령께서도 매우 충격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 미검출에 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숨긴 송영무 장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징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인상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은 세금 주도 성장을 위한 국민 증세, 세금 폭탄의 시작이라고 판단됩니다. 처음에는 조세 저항이 적은 대기업과 부자부터 시작하겠지만 이를 통해 거두릴 수 있는 세수가 적어서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증세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향후 5년간 178조 원을 풀어서 모든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세입개혁을 통해서 66조 원, 재정개혁을 통해서 112조다 증세로 인한 추가 세수는 총 3조 2천억에 밖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 모두 중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내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5%인 법인세를 15%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투자 촉진을 지원해도 부족할 판에
왜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OECD보다 높은 법인세를 인상하고 국가 경쟁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스스로 깎아내려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 증세는 서민과 근로자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국민 증세인 것입니다. 법인세 1%포인트 인상 시 국내 총생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지출구조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세입 비중을 25% 더 늘린 82.6조 원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공약집에서는 세법 개정을 통해서 31조 5조 원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지난 정부의 지속적인 세제개혁으로 세수가 늘어나자 증세 없이 자연세수 중과분으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말을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비난 여론이 일자 단 하루 만에 증세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당정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은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는 법인세 인상으로 2조 6천억 원, 소득세 인상으로 6,232억 원에 불과합니다. 초대기업, 초고속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17조 8천억으로 추계됐습니다. 30년 근속지 327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납세자 연명에서는 526조 원이 소요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육분야 예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 총 6.6조 5천억을 얘기했지만 실제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소 3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아동수당, 청년고용촉진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과 같이 선심성 일자리 정책까지 감안한다면 200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생산과 고용률, 임금 상승률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품 가격 상승까지 일으켜 소비자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손쉬운 증세를 말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지출을 절감할지 계획안부터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178조 원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나치게 과소추계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핵심 과제 중 과소추계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무원 증원 예산인 것입니다.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증원 시 향후 5년간 8조 2천억일 들 것이라고 호언당장했지만